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종쌤입니다. 수능날 이후에 열흘 정도 저도 엄청 바빴고 여러분들도 논술고사 보러 다니느라고 바빴을 거예요. 오늘 한양대, 이화여대, 세종대 등의 대학 논술고사를 보고 나서 이제 일단락을 지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마지막 승부처인 아주대하고 인하대 논술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수능 후 논술에 관한 마지막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아주대 먼저 하고 이따가 인하대 말씀드릴까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대 수리논술의 시험을 요약해보면 시험 범위가 수학원, 수학2, 미적분까지 고1의 수학부터 미적분까지 시험 범위가 있고 수학은 두 문제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네 문제 느낌의 두 문제예요. 그리고 제시문이 정말 수리논술 대학 중에 가장 긴 대학이고 각 소문항에 또 새끼 소문항이 달려있는, 그러니까 낱개의 문제로 따져보면 거의 10문제 이상이 되는 그런 대학이고 거기에 걸맞게 시험 시간은 넉넉하게 주는 편이죠. 아주대 논술의 기본적인 특징은 제시문이 정말 길어요. 근데 이 제시문이라는 게 문제의 조건을 주는 때도 있고요. 또 어떤 함수나 기호들을 새롭게 정의하는 이런 유형의 제시문이 정말 길기 때문에 아주대 논술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긴 제시문에 쫄 필요가 없고 이런 제시문을 낼 거다라는 미리 마음을 먹고 가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언어 이해력이 좋은 학생이 아무래도 유리해 보이고요. 문제 형식은 풀이형 문제가 다수지만 중간중간에 증명형 문제가 끼어 있고 문제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문항은 두 개인데 그 안에 소문항이 여러 개 있고 또 소문항에 소문항도 있어서 실제로는 풀어야 될 문제가 많다. 두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긴 제시문 안에 있는 알맹이는 결국 수학 문제일 거잖아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줄은 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시문 자체가 뭔가 새로워 보이고 신기해 보이고 내가 안 배운 뭔가를 내는 듯한 느낌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대 논술을 무지하게 힘들어 하고요. 빈출 단원은 요즘엔 고1 것도 많이 두드리고요. 수학원, 수학2, 미적분 어느 단원을 출제할지 모르는 그런 대학이고 제일 중요한 게 합격 컷인데요. 아주대 논술은 보통 작년의 경우에는 합격자의 평균치가 50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합격자의 평균과 또 컷은 합격자 끝에 학생의 성적은 다르잖아요. 제 추측으로는 합격 컷은 40점이 안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럼 2024학년도 모의논술에 대해서 제가 쭉 풀어봤는데 고1의 수학의 내용이 출제됐고요. 수학원의 수열에 관한 내용들이 출제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주대 논술 공부를 이제 하면서 이번 모의논술 문제를 쫓다가 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모의논술은 모의논술일 뿐 그 문제의 유형이나 단원을 실제 시험에서 낼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의논술은 가볍게 받아들이고 어떤 특정 단원을 찍어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찍은 문제가 나오지 않고요. 또 기출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논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대 논술 특징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평균이 50점이 안 된다는 건 여러분이 아주대 논술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유축되고 내가 지원을 잘했나라는 느낌을 모든 학생이 가질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아주대를 합격시켰던 그런 많은 학생들이 아주대 논술하면서 포기할까 말까 하는 좌절 끝에 시험 보러 가서도 결과를 너 시험 어땠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잘 봤다는 학생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 중에서 합격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아주대 시험 공부를 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는 돌부처 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주대 논술을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결론을 내려보면 1번, 긴 제시문에 적응하는 훈련을 합시다. 일단 제시문이 꽉 차게 A4 한 장 정도 사이즈로 길 거니까 그냥 수학 얘기예요. 수학 얘기에다가 약간의 새로운 용어나 기호들을 가미하는 것 뿐이니까 읽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걸 해석해 내려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모의논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정말 안 됩니다. 아주대도 어차피 고1의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의 내용을 복잡한 제시문 속에 숨겨 놓는 것 뿐이니까, 그리고 아주대 시험 보러 가면서 수학 1등급이면서 다른 과목까지 잘 나온 학생이 아주대 시험 보러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의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은 여러분과 비슷한 실력의 학생이에요.
그날 쫄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 쓰는 학생이 합격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답안 작성하실 때요, 검정색 볼펜만 씁니다. 연필 쓸 수 없어요. 지울 수 없겠고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도 못 쓰니까 두 줄 긋기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요, 제한된 답안 작성란을 벗어난 부분은 채점하지 않고요. 논술 답안은 1번이 앞장이고 오타가 났네요. 1번이 앞장, 2번이 뒷장이고 그 1번 안에서는 여러분이 해당 문항 번호를 기재하여 작성을 하면 좋겠고, 수정 시에는 두 줄 긋기만 되고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은 사용이 안 됩니다. 문제지의 여백이 넓으니까 거기만 활용할 수 있고 연습지는 쓸 수 없고요. 수험생의 좌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대 논술은 쫄지 않고 여러분이 끝까지 승부를 펼치는 게 좋다. 어려워도 그냥 간다. 이게 포인트예요. 인하대로 갈까요? 자, 두 번째 인하대 모의논술 바로 들어갈게요. 이번에 인하대 모의논술에서 출제됐던 단원은 미적분인데요. 인하대는 미적분에 조금 더 중점을 주는 대학이고요. 수학원, 수학2도 출제 가능하고 작년에도 출제를 했습니다. 모의논술은 이렇게 냈다고 해서 미적분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간단히 한두 개만 읽어보면 법선의 방정식, 원이 곡선에 접할 때 매개변수의 미분, 평균값 정리, 방정식 계산,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정적분 계산, 정적분의 의미를 이해하여 최대 최소 구하기, 정적분의 절대부등식 등 미적분의 주요한 단원들을 출제하고 있고요. 굳이 이 단원의 느낌을 설명하자면 최근의 대학들은 논술에서 가장 잘 나오는 테마가 접선과 최대 최소예요. 그게 원래 전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테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모의논술에서 내봤고, 우리가 이 부분은 원래 공부를 했어야 될 단원이죠. 모의논술 분석하고 총평을 해보면 인하대는 미적분에 상당히 비중을 둔다. 그런데 수원수투도 은근하게 많이 출제하는 그런 대학이고요. 인하대의 키워드를 한두 개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사이값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풀이형 문제가 많아졌다라는 건 전에는 증명형 문제가 많아졌는데 이제는 논술의 난도를 낮추려다 보니까 풀이형, 어떤 문제에 답을 내는 이런 문제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거고, 난도는 몇 년 전보다는 확실히 낮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준비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 많은데요. 보통 인하대 문제가 3문제 출제된다면 마지막 3번 문제가 제일 어렵겠죠. 근데 인하대도 아주대와 마찬가지로 합격 컷이 여러분의 상상 이하로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장에 갔을 때 이 문제를 다 맞아서 100점 맞아야겠다라는 의욕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해된 문제, 그리고 풀어서 정답을 낸 문제에 논리적 오류는 없는지, 답이 혹시 계산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맞춤 문제를 완벽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꼭 인하대 기출문제만 풀어볼 게 아니라 인하대는 공대가 강한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한양대, 서강대 이런 대학들의 문제 중에서 좀 쉬운 유형의 문제들을 접해보시면 인하대 합격하는데 좋은 소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인하대는 흑색의 필기구인 연필 샤프까지 가능합니다. 사인펜만 안 돼요. 수정 테이프만 가능하고요. 지우개 사용도 가능합니다. 아주대는 검정색 볼펜만 가능하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대랑 인하대 모의논술 또 어떻게 준비할 거에 대한 조언을 드려봤는데요. 결론은 그거예요. 아주대 인하대 문제는 엄청 어렵다. 쫄지 말고 끝까지 잘 준비하시고 시험장에 가서도 쓸 수 있는 걸 제대로 확실하게 쓰는 게 포인트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승을 빌고요. 수리논술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